안녕하세요. 다운부동산 도라에몽 소장입니다. 2021년 4월 26일 날 정부가 DSR 적용을 한다면서 이런 표를 탁 내놓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2단계가 원래 22년 7월에 하기로 했는데 좀 개월수를 6개월이나 땡겨서 22년 1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2단계에 가서는 1번 1단계 현행하던 전규제지역 6억 초과주택과 신용대출 1억 초과 지금 1단계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은 DSR 40% 적용되는데 이거 두 개 다 같이 2단계에도 같이 갑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하는 경우나 만약에 신용대출이 내가 1억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총대출액이 2억을 초과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은 DSR 적용을 받게 돼요. 대부분 신용대출 1억 총대출액 2억 이쪽에는 거의 걸리지 않겠죠. 보통 요 정도 선에서 걸리는데 총대출액 2억 초과라는 거는 다른 집이 또 있다든지 이러면은 걸릴 건데 이미 다른 집이 있다라는 거는 대출을 원래 안 해줘요. 금융권에서 2주택자부터는 1주택 처분하라고 처분 조건으로 아니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에서 걸리죠. 그럼 DSR 계산은 제가 또 계산기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자분들한테는 무섭다면 무섭고 아니라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여러분들의 연봉은 어떠신가요? 3천, 4천, 5천 그 정도가 다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DSR에 따르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한 5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천, 4천 정도 되시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DSR은 차주 단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계산기를 제가 켜뒀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키니 이게 잘 작동이 안 돼갖고 크롬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잘 안 되시면은 크롬으로 오셔갖고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검색창에다 대고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은 블로그에다가 다 써두기도 했고 이런데 이제 글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바로 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요 화면에 나오면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 가운데 요 부분 신 DTI DSR 요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예전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거의 다 집 담보대출이었기 때문에 LTV 50% 60%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신용을 얹어서 오히려 더 70%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DSR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LTV는 거의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DSR이 되냐 안 되냐를 보셔야 될 거거든요. 2021년 4월 26일쯤에 정부가 DSR 제도를 강력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LTV를 완화를 시켜주겠다. LTV 완화시켜주면 뭐해요? DSR이 40%인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맞았던 건데 그래도 거기에서 최대 대출은 4억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대출 안 합니다. 대출 안 합니다. 저희들 같이 서민들만 대출해서 그 대출로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가 집을 구매를 해갖고 집을 보유하게 되는데 일단 DSR로 통해서 내 소득이 얼마인데 어떻게 대출이 계산이 될까 요거 계산 조금 힘들어 하시고 그냥은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겠죠. 요걸 눌러보세요. 눌러보셔가지고 2021년 6월 30일 이전 DSR 요걸 체킹하면 21년 6월 30일 이전에 DSR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필요 없어요. 그때는 LTV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하고 21년 6월 31일 이후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체킹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되는데 이제 체킹 요걸 해둬야 되겠죠. 체킹을 해서 지금 계약하셔도 어차피 잔금은 거의 다 1월달 21년 1월에 시작이 될 거니 자 소득을 3천만 원으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보통 한꺼번에 갚으니까 이자만 한 3천만 원 해볼까요? 그리고 보통 1년, 2년인데
한 2년으로 해볼게요. 24개월. 뭐 신용대출이니까 이자는 한 8%대. 아이고야, 뭐가 왜 이리 많아요. 8%대를 하고, 그럼 요렇게 신용대출을 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주담대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요즘 이자랑 원금 같이 갚아라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억짜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6억짜리 집을 그러면 LTV 옛날에 했었으면은 50% 조정책이면 50%니까 60% 할게요. 60% 6억짜리 집 60% 66이 36 3억 6천 잔금 아직 안 갚았으니까 6천 총 우리 보통 한 30년 하고 360개월 주잖아요. 360개월 그리고 이자는 보통 지금 한 5%대 가량 가니까 요 정도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DSR 계산 요렇게 딱 눌러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연소득 3천만인데 총 대출은 2건 있어요. 대출 1건 신용이죠. 비담보대출 3천만원 24개월 연원금 상환액 600 신용대출 5년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실납부이자 240만원 대출 두 번째 3억 6천 이게 줄줄이 읽을 필요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DSR 100%가 넘습니다.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는 집을 못 사겠네요. 그러면 뭘 줄여볼까요? 담보대출을 줄여봐야겠죠. 그럼 담보대출을 3억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DSR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DSR 92%랍니다. 아이고 내 소득 3천만원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담보대출을 2억으로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려나? DSR 40%거든요. 조정지역 70%입니다. 안됩니다. 이거 담보대출에서 더 6억짜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줄일 것도 없고 그러면 24개월이었으니까 얘를 한번 줄여볼게요. 개월수 12개월로 갚으면 되려나? 똑같네요. 안되네요. 그러면 금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52%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40%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갚아야겠습니다. 1000만원이니까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안 됩니다. 40%가 연봉 3천만원짜리는 6억짜리 집을 도저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40%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래저래 부모님께 좀 빌리고 해서 개인 대출로 빌리고 해서 대출 금융권에는 2억으로 빌리고 하려면 2.95%를 없애야 돼요. 만약에 이자가 5%였는데 이자가 만약에 4%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네요. 이거예요. 총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1년 안에. 내 소득이 3천만원이면 40% 43, 12 1년에 1200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연봉의 40%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 연봉이 3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신용대출 없고 하니까 38.19 해갖고 DSR이 40%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연봉 3천만원짜리가 대신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자가 4%대. 근데 5%대가 되면 40% 넘어서 안 돼요. 이자가 4%일 때 가능했던 거예요. 4%일 때 DSR 40% 안으로 들어가 줬어요. 이거 좀 많이 불합리하다. 서민을 위한 제도로 했는데 이자가 높아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 쉽게 계산하시는 거는 제가 연봉이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이면 여기에 곱하기 40% 해보면 돼요. 5, 4, 20 2천 2천 안으로 이 총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1년 안에 갚는 금액이 2천만원 안으로 들어오면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원금 연봉이 3천이었는데 5천으로 고치고요. 그러면 내나 이자를 5%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해보니 2억에 25.77이에요. 한참 더 남았네요.
그러면 대출을 3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좀 남네요. 보통 6억짜리면은 40%, 그 4, 6, 24. 근데 대출은 그때는 LTV가 있으니까 DSR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보통 50% 조정지역 안에서는 50% 60% 되니까 3억인데 662 36 3억 6천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주택일 경우에 LTV가 있으니까 3억 6천은 조금 46%로 넘어서 안 되네요. 그러면은 한 3억 한 2천 정도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자가 5%일 때. 3억 2천도 조금 높네요. 그러면 3억 1천. 되네요. 연봉 5천만 원 분은 360개월 대출했을 때 30년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가 5%이면은 3억 천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 기간이 뭐 내년에 40년짜리도 나온다고 하니 40년짜리면은 보자 12개월을 더 달 120개월을 더 달 수 있죠. 40년 곱하기 12 480개월 되잖아요. 480개월을 한번 해볼까요? 35%네요. 그럼 480개월 했을 때 한 3억 3천까지 빌릴 수 있을런지 한번 볼까요? 되네요. 3억 한 6천도 해볼까요? 3억 6천은 조금 넘고 그러면 3억 5천. 되겠네요. 요거 소수점 5 있는데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자가 조금만 4.8 정도만 되는 거를 잡으셨다 어디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39.4 되네요. 연봉 5천만 원에 집 담보로 3억 5천 그리고 대출 기간이 40년 금리는 4.8%가 되면 DSR 40%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기 DSR입니다. LTV까지 뭐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겠죠. 아까 3천만 원일 때는 이런 금액으로 대출이 안 돼요. DSR 40%를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신용대출이 있는 걸 가정했을 때는 100% 70% 이래 나왔는데 신용대출을 다 갖고 나니 이렇게 되네요. 담보대출이 나오게 돼. 담보대출을 하실 때 신용대출이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은 웬만하면은 신용대출 다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용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담보대출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연봉이 7천만 원짜리 분이시라면은 한참 남겠죠.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28%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안에서 LTV 4억까지가 최대 한도잖아요. 4억까지 32.16. 이분들은 그러면은 신용대출 해도 되겠는데요. 신용대출 한 5천만 원 해볼까요? 연봉 7천만 원짜리 보통 24개월 하고 8%. 52. 뭐 5천만 원까지는 좀 그렇고 한 신용대출 4천만 원. 이것도 좀 한도는 있네요. 신용대출이 DSR에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네요. 2천만 원. 그러면은 여기 2천만 원에 1000개월 수로 5년으로 해볼까? 60개월? 얘를 원리금이 나눠지니까요.
거의 얼추 들어가지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로서 4억 풀 받고 뭐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신용대출 2천만 원은 충분히 되는, 연봉이 많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네요. 대출이 원활하려면 당신의 연봉은 7천만 원이니 이 정도의 대출을 해서 이자하고 무리 없이 할 것이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3천만 원이신 분들과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웬만하시면은 대출, 신용대출은 하시면 안 되고, 뭐 그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담보대출 풀 받으실 수 있고, 신용도 한 1, 2천 원 충분히 가능한, 이게 자금 회전이 연봉이 더 높으신 분일수록 더 좋게 되네요. 근데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세금 많이 떼거든요. 연봉 높으면은 세금, 소득세 이런 거 많이 떼니까 뭐 비슷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에서는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DSR이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본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욱 서민들은 집을 소유하시기가 지렛대 이용이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